이제 영지버섯만 사면은 선물은 대충 다 갖추게 되는 것 같아. 이건 원 신혼여행 온 건지 도산품 전문 장사치 따라 장 보러 온 건지 모르겠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장사치? 아니고 뭐야? 저 보따리들 좀 봐요. 신혼여행 온 신랑이 신부는 안중에도 없고 구질구질하게 선물 보따리들만 챙기고 있으니 어렵쇼. 점점 더. 안 그래요? 미역, 김, 멸우치, 문어,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호박나물, 밤, 대추, 꽃감, 호도, 토종꿀, 인삼뿌리. 아휴, 이제 난 진보따리 챙기는데도 지치고 넌덜머리가 난다고요. 에휴, 정말 무슨 남자가 꽁생원같이 매주알 고주알. 그것도 모질라서 뭐? 영지버섯? 그래. 딴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영지버섯만은 꼭 구해가지고 가야겠다. 아버지 혈압에도 좋고 엄마 류마티스에 좋댔어. 영지버섯이 뭐 혈압 류마티스 치료약인 줄 아나 보지? 약이 되든 안 되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신 자식의 당연한 도리고 성이야. 그러니까 난 착하디 착한 신랑의 효심도 몰라주는 고약한 며느리란 얘기군. 아유, 더 쫑알거리면 그냥 콱 이혼해버릴까 보다. 좋아요. 요즘 유행이 뭐 신혼여행 중에 이혼 도장 찍는 거라던데. 아이고, 가시번 새색시간 말하는 거하고는. 아이고, 자기는. 동호 아니야? 권동호. 야, 이거 우리 얼마 만이야? 어? 앉지? 그래. 내 친구 권동호.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중마고야. 집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동창들을 통해 소식은 들어왔네만은 어떻게 개업했나? 아이, 햇병아리 의사가 개업은 무슨 개업. 아직도 인턴이야, 이 사람도. 그래? 야, 이거 그럼 장래 부부의사 선생님들이시구만. 이 친구는 ROTC 장교로 제대한 후에 지금 인류무역회사 엘리트 사원이야. 엘리트는 무슨 말탄 사원이. 괜시리 겸손 떠는 거야. 실은 알부잣집 외동아들이라고. 그래, 결혼은 언제 할 건가? 결혼? 글쎄, 하긴 했는데 도로 이혼할까 어쩔까 생각 중이야. 응? 이혼은 하더라도 쌍방재산은 공정히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해. 지옥에 가고 싶어? 이혼하면 남남인데 어때? 차라리 사랑하는 남군과 지옥으로 가는 게 낫지. 다른 건 다 못 맞추면서 그거 다 딱 맞추네. 그래, 지옥에 가자. 근데 왜 하필이면 지옥이야? 이왕이면 천당으로 가지. 아이고, 그래도 천당은 가고 싶어서.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너희들도 즐거웠지? 예. 날씨도 내내 화창했고. 네. 근데도 네 어머니는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더구나. 그저 눈만 또 마당에 나가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이거 비가 오면 어쩌나 하고 참. 야, 피곤할 텐데 어디 건너가시오. 그래, 건너가시오. 그럼 좀 보따리 좀 풀어봐.
아이고, 웬 것들을 이리도 많이 사왔니? 너희들 시간이나 좀 즐겁게 갖지 않고. 아니 전 그만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 이 사람이 그냥 가는 곳마다 욕심을 내면서 많이 사지 않겠어요? 이거 저 이건 정말 어렵게 구한 토종꿀이에요. 벌집채로 있는. 토종꿀? 아이고, 세상에 이 귀한 걸, 어?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딨니? 자식이 사다 준 건데. 아이고, 세상에. 고맙다, 아가야. 정말 고마워. 자기 이제부터 한눈 파면 안 돼. 옆길로 새지 말고 봉투. 조심해서 다녀와. 어. 일찍 들어와야 돼. 얘가 누구더라? 나 지금 누구인데? 누구? 아, 얘요, 얘. 넌 모르겠는데. 어릴 적 친구래요. 응, 맞다, 진태. 아, 저기 양복 좀 뒷골목에 살았던 애구먼. 이번 여행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아이고, 반가웠겠다. 그러고 이건 배경이야 절경이야. 에? 절경이다 아가야. 어디? 예? 이런 사진들 어서 앨범들 해두어라. 예, 이 나이 들면은 남는 게 사진뿐이야. 이 인생의 산 역사라고나 할까? 에? 아, 우리는 지금도 그 동호 녀석 돌사진 꺼내보고서 웃고는 한단다. 난 그 녀석 돌사진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터져 나와요. 엄마, 동호 씨 돌사진 있어요? 아, 이따마다 백일 사진도 있지. 저도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안방 문갑 속에 있다. 다 꺼내버려. 아이, 어머님이 꺼내다 주세요. 어떻게 제가 감히 어머님 문갑을? 어때? 아, 이제 내 살림이 다 네 살림인데 괜찮아. 다 꺼내와. 네. 지금 얼굴 모습은 하나도 없네요. 어? 영 아주 딴판이에요. 아, 딴판이라니. 예. 얘 어렸을 때는 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정말 이뻤단다. 아, 그럼 아, 우리 동호 녀석 닮은 녀석이 어디가 있어? 야, 얘나 지금이나. 예. 이 사진에는 잔치상 벗고 점잖게 앉아있지만 이 사진 찍고 나기가 무섭게 그냥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더니 아, 접시에 쌓아놓은 돈 지폐를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콱 집어 들더니만 아, 붕어 같은 데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아, 그러니 그 모양을 본 손님들이 얼마나 웃었겠니. 돈부터 집었어요? 응. 차려준 돌 잔치상에서 돈부터 집으면 커서 부자 된다던데? 어? 아, 우리 동호라고 재벌되지 말란 법 있냐? 앞날에 창창한 구말린데. 그건 그래요, 어머님. 얘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급한 것은 손주를 보게 해주는 일이다. 그래. 더도 말고 꼭 우리 동호 닮은 손자 하나만 낳아다. 응? 아이, 손자만 낳아달라는 건 욕심이고 손님은 어때? 저 새아기 닮은 미인 손녀면 감지덕지다. 아, 참, 그건 그렇고, 야, 저 시간이 헌대로 너 그 저 집안 어른들이나 이 일가 친척들한테 가서 그 인사나 드리고 오려. 그래. 저 외롭게 혼자 사시는 친정 어머니도 좀 찾아뵙고. 네. 동호야, 얘 운필은 신통치 않아 줬다만 이 네 글자에 담긴 뜻은 심장하다.
이 글은 너와 우리 가문의 종부로 들어온 네 아내에게 이 숙부가 주는 글이니 받아두어라. 감사합니다, 숙부님. 저 근데 정려 김애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정려 김애가 아니라 정려 기준이라 주. 이건 누이 맺자가 아니라 예쁠 주자다. 예쁠 주. 이 정려 기준은 시경에 나오는 사행시의 첫 귀절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오라는 뜻인데 그 다음 사명은 숙제로 줄 테니 네가 꼭 알아두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숙부님. 그리고 네가 그 신혼여행 갔다 온 선물은 잘 받았다만 너 이놈! 예? 너희 숙부한테 인사 올 때 너 혼자 오는 법이 아니야. 네 색시도 함께 데리고 오는 것이지. 아, 저 오늘 회사 출근했다가 조퇴 허락을 받고 막바로 숙부님 뵈러 온 거예요. 그 결혼 휴가는 어제로서 끝났거든요. 녀석 핑계는. 너 고모님한테 갈 때도 혼자 갈 거냐? 글쎄요. 꼭 동부인해서 가거라. 그 누님은 나하고는 좀 달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요한 노인정에 그 김영감 칠순이라고 그 아들 내외가 한상 차려줘서 갔다 온다. 아유 그런 말씀하시죠. 제가 선물이라도 좀 해드릴 걸. 선물 그냥 저 단체를 좀 샀다. 잘 차렸던가요? 그래 많이 잡수셨어요? 한잔 했지. 애들 아직 안 왔냐? 네 아직 학교에서 팔 시간 아니에요. 아 우리 애들 말고 동원의 내외 말이다. 아 곧 오겠죠 뭐. 그런 것들. 아 난 저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더 놀다 가라고 붙잡는 거를 그냥 뿌리치고 왔더니만 손도 아 젊은 것들이 왜 그렇게 동작이 굼떠. 그 집안 어른들 찾아뵙는데도 시간 걸릴 거예요. 고모는 한 달이 걸렸잖아요. 아 고모면 다 같은 고모냐? 내가 보통 고모여? 아유 어머니. 누구세요? 어머나 대리님. 아, 왔어요 어머니. 아유 아이고 들어오세요. 어머니, 교수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들 지냈니? 예. 저 고모님 절 받으세요. 아이고 절은 무슨 절? 아이 그냥 앉아라. 받으세요, 고모님.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 어머니 저리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 동호놈 그동안 버릇없이 철없이 고모님께 응석만 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커서 장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고 말고 너희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20년이 지나도록 타기가 없어가지고 애를 태우다가 자 하늘이 도왔는지 동원 너를 얻어서 어서들 앉아요. 앉아요. 금지옥여 불면 날새라 쥐면 끄질새라 동원 널 아 그래. 그래서 신혼여행 동안 아들 낳을 꿈 꿨겠지? 무슨 꿈이에요? 응 그래 세아가 넌 손귀원 집에 들어왔으니 어서 저 아들 딸 그냥 쑥쑥 많이 낳아서 시부모님께 기쁨 드리고 종갓집 종부 노릇을 잘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 고모 말 명심에 들어두어라. 10달 지 뱃속을 앓게 하고 나온 지 자식도 미울 때가 있고 고울 때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어머니. 그래 내 말은 그저 모쪼록 너희들 두 내외 합심해서 부모 공양 잘하고. 어머니 동호 대리님이 어린이 잘 알아서 할까 봐요.
아 옛말에 말 태우면 자식도 사춘 된다는 말이 있어서 하는 말이요. 아 고모님, 저는 말 안 타고 장가 갔다 왔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이번에 우리들 결혼 기념으로 새로 사주신 자동차를 몰고 갔다 왔거든요. 전 말을 타본 적도 없거니와 궁둥이가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에이. 생각할수록 기특하단 말이야. 뭐가? 나 어떻게 엄마 아버지 제주도에 보내줄 생각을 다 했는지. 다 이유가 있다고요. 무슨 일?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아휴, 이제야 철이 드는구만. 왜 안 잘 거야? 이 영감은 잠이오. 이 비행기표 좀 보시오. 이 영감 이름 석자와 내 이름 석자가 딱 적혀 있어. 촌노인네 같은 소리다 하고 있군. 그 비행기표가 어디 무슨 버스표나 기차표 같은 줄 알았나? 현명숙이라는 내 이름 석자를 오랜만에 써먹는 것만도 반가운데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내일 아침이면 제주도로 날아간다. 꿈만 같소이다. 그러니까 빨리 잠을 자두어야지. 제주도에서 4박 5일 서귀포, 한라산, 백록담, 일출봉, 모술포 다 구경하고 정방폭포, 천지연 폭포, 또 그 만장굴을 놓쳐서는 안 되지. 다시 비행기로 제주도를 떠나서 김해로 와서 부산 동네 온천장으로 들어가서 3박하고 이 3박을 할지 2박을 할지 가봐야 알지. 애들이 대수로 온천물에 몸을 오래 담가서 이애미 신경통 꼭 고쳐가지고 오라고 했소. 자식 길렀다는 보람이 바로 이런 건가 보. 애들이 오늘 이 비행기표를 사다가 내 손에 꽉 쥐어주면서 그동안 큰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으니 며칠 푹 쉬고 오시오 할 때 이 내 다리 신경통 씻은 듯이 벌써 다 나은 것 같소. 아이고, 난 오늘 혈압이 다 쑥 내려갔어. 에? 너희 어머니가 시집와서 20년이나 태기가 없어 애 태우다가 하늘이 도왔는지 너를 얻어 10달 지 뱃속을 앓게하고서는 나온 지 자식도 미울 때가 있고 고울 때가 있는 뱀인데 허물며. 자기, 나한테 속인 거 있지? 벌써 잠든 거야? 속였어. 날 속인 거야. 그럼 100일 사진은 뭐야? 100일 전에 강보에 쌓인 걸 주워다 길렀나?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 사진들을 나한테 일부러 보여줬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인물이 반반 오면은 인물만 뜯어먹고 살 거냐? 근본이 있어야지. 근본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서는 객지서 떠돌아다니다가 만난 사이인데 알게 뭐냐 무슨 짓을 했는지. 뿌리 없는 초목은 없는 베비야.
난 반대다 이 혼사에. 근본? 뿌리? 어서 오세요, 고모님. 아왜 늙은이 아침부터 오라 가라 해? 고모님하고 정답게 얘기나 할까 하고요. 뭔데 뭐. 아 그럼 지가 올 일이지. 어서 들어가세요, 고모님. 그래 나왔어. 어때 집안이 산속 철간처럼 조용하냐? 네, 두 분은 제주도 여행 떠나셨고요. 동호 씨는 공항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고 출근한다고 했어요. 뭐? 제주도 여행을 떠나? 아 나한텐 전화 한마디 없이? 아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떠나시도록 해드렸어요. 큰일 치르신다고 고생을 하셨으니 관광도 좀 하시고 한 보름쯤 푹 쉬시고 오시라고요. 한 보름 쉬시고 오실 거예요. 그래? 아, 어서 들어가세요, 고모님.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아니다 나 생각 없다. 한잔 예. 아예 너 저기 나한테 선물로 갖다 준 그 저 영지버섯 있지? 예. 그거 꿀에 타 먹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데려 드시면 돼요, 한약처럼. 그래. 아이, 형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려 드리시려고요. 너희 시부모님한테는 토종꿀 드렸다며? 아니, 고모님이 저희 토종꿀 사온 걸 어떻게 하세요? 아, 너희 시어머님이 그냥 전화로다가 자랑을 했으니까 알지. 뭐 토종꿀 뿌리냐? 그냥 우리 애들이 뭐 사오고 그냥 신이 나서 그냥 자랑이 죽을 듯했다. 어머님도. 그 저 토종꿀 그게 병에 댕긴 거냐? 아니에요. 벌집채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걸 구한다고 글쎄 동호 씨가 80리길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요. 그래 그게 진짜 그게 꿀이여. 그걸 청밀이라고 그래야. 저 구경 좀 할 수 없냐? 어머, 이를 어쩌죠? 오늘 새벽까지 짜서 인삼을제 두 분께 싸드렸는데 여행 중에도 잊지 마시고 드시라고요. 다? 아 참, 조금 남았을 거예요.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아유 그거면 됐다. 이거 전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그 둘째 손녀 미영이 그 지집애가 그냥 입안이 그냥 쫙 헐고 그 저 햇바늘이 다 돋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럼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셔야죠. 아니요 그 병에는 이 저 청밀이 제일이요. 그저 이거 한 숟갈만 그냥 입에 넣으면은 당장 낫지. 그런데 고모님, 응? 동호 씨 친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유, 저만 알고 있겠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동호 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절대 비밀로 하고요. 그건 알아서 모르게. 아이, 어서요. 난 몰라. 나 갈란다. 아유, 고모님. 이건 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고모님이 모르신다니 말이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요. 이제 보니 이 지집에 이거 큰일 내래로구먼. 동호 씨 생부생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난 몰라.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응? 그러길래 내가 근본 없는 지집에 함부로 집안에 들여놓는 건 내가 아니라고 했지 내가. 응? 아이, 이리 좀 앉으세요, 고모님. 그래 앉자. 대관절. 응? 너한테 그런 고자질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응? 아이고 내가 이거는 가슴이 뛰어서 어디 살겠나. 고모님, 누구요 그 사람이?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앞으로 제가 시부모님 모시는 태도가 달라질 것도 없고요.
동호 씨를 달리볼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속 시원히 알고 싶은 이유는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 고모님이 진정 저를 간격 없는 조카 며느리로 여기신다면 내막을 속 시원히 알려줄 책임마저 있으시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속 시원히 자초지정을 들려주신다면 시부모님께 더 잘해드릴 거예요. 기른 정은 있어도 낳은 정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끝까지 낳아준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찬보리차 없냐? 목 다 죽겠다. 네. 네, 네. 아, 네. 잠깐만요. 권대리, 신부님께서 전화. 아, 예, 여보세요? 자기야? 나야. 아, 왜 또? 시계바늘을 돌려놓고 싶었던 6시예요. 알았어. 지금 퇴근해서 갈 테니까 한 가지 내 말 잘 들어도. 이 전화 잡음 없이 깨끗이 잘 들려. 어서 말해봐. 그 제발 날 기다린다고 대문 앞에 나와 서 있지 좀 마. 아니 남들 보기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아? 어머머, 무슨 말이야? 통 이해가 안 가네. 우리 동네에는 성혜와 나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두라고. 아, 남들이 보면 질투한다고? 우리 부부 사이 질투가 나는 사람은 나라지 뭐. 지금 출발이야. 옆길로 새지 말고. 알았어. 아 글쎄 알았대도. 정확한데? 너무 정확해. 이건 6시 정각 땡 치기만 하면 어김없이 부인께서 따르릉 전화. 사진에 나와 있는 인꼬부의 나말풀이를 고쳐야겠어. 권대리 부부의 경우로 말이야. 너 제발 좀 회사에 전화 좀 하지 마라. 남편 직장에 여자가 자꾸 사사로니로 전화 거는 것 아니야? 글쎄 꼭 부득이한 전화 외에는 하지 말라고. 이건 남편의 처세. 나가서는 출세 문제야. 처세? 출세? 그래 지장이 있다고. 아이 참, 별소리 다 들어보겠네. 회사에 전화한다고 출세에 지장이 있어? 상사는 물론 동료들 보기도 민망스러워. 동호 씨, 왜 자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난 종일토록 머릿속에 자기 생각뿐인데 항상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어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짜증나도록? 퇴근길에 다방이나 술집이나 옆길로 빠져 나 이외의 여자랑 얘기하거나 시시덕거리는 거 나 상상만 해도 끔찍해. 이참. 당신은 내 남자라고, 내 남편. 참. 아이고 참 잘 전화. 저기 저기 수건을 주라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비누하고 수건. 예. 나도. 여기 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거기 남타야. 이쪽. 아이고. 내일부터 파출부가 올 거예요. 오늘 소개서에 부탁했으니까. 아유 우리 식구에 무슨 파출부가 필요해. 우리 엄마 평생 손수 일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야. 깍쟁이 구두쇠니까 그렇지. 뭐라고? 나 이 기회에 말해두지만 나 이 집에 식모로 들어오지 않았고 애만 낳아주는 여자로 들어오지 않았어. 아이고 이 여자가. 만약 내 뜻대로 파출부나 가정부 안 들이면 날 아직도 근본 없이 바람나서 떠돌아다니는 여자쯤 깔보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어. 아 이 여자가 이거 정말. 또 그만한 주장을 할 권리가 자기에게나 나에게 당당히 있다고 생각해. 그 미친 소리 좀 작작해. 아니 어른들 안 계신데 의논도 안 드리고 멋대로 파출부를 들여? 건방지겠지. 여보.
아이고 마침 나오시는구리야. 땀을 쭉 빼고 났더니 몸이 겉드는 게 아주 날아갈 것 같구만.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요. 글쎄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동욱이의 치학 씨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않던가. 여하간의 누님,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닥 희망이란 그 며느리가 저만 알고 지 남편한테 고해바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인데. 아 그거야 전 지금 맹세코 저만 알고 입을 꼭 다물겠다고 하긴 하더구만서도. 글쎄옵시다. 이 내외간 벽엔머리 송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 아직 화났어? 화났으면 취소할게, 파출부는. 그 대신 우리 재래식 움푹 파진 부엌은 입식으로 고쳤으면 해. 입식으로? 부엌에서 밥상 차려 들고 마당으로 나와 대청으로 다시 올라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자의 고역 자긴 모를 거야.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인데. 안방과 부엌 사이 벽을 터서 평면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식탁을 갖다 놓으면. 좋았어. 그래, 그럼 우리 네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아 단란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물론. 좋았어. 그래 그런 말이야. 엄마 아버지 돌아오시거든 즉시 말씀드려보자고. 또 엄마 아버지? 난 자기 다 좋은데 소심하고 줏대가 없는 거 딱 질색이야. 말 다 했어? 아이디어가 좋다 싶으면 좋다, 내일이라도 당장 뜯어 고치자 못하고 그저 엄마 아버지만 찾기는. 권동우 씨, 요즘은 부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니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또. 부림이면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수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박정민이 권동우로 바뀌었단 얘기지.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 친부모가 아니란 말이야. 아유 이거 이 여자 이거 안마도 내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자기를 낳아준 생부는 박경민 씨, 자기 원 이름은 박정민. 자기가 태어난 2달도 안 된 피덩어리 갓난아기 때 박 씨 집에 그 무슨 딱한 사정이 생겨 자긴 애기 없는 이 권 씨 가문에 입적되어 온 거야. 자식을 뺏긴 자기 생모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자기 생부는 지금 모 건설회사 사장님. 지금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 아 좋아! 난 정신병원으로 갈 테니까 자긴 지금 당장 숙박대 가서 모든 것을 알아봐. 이 일은 몽땅 숙부가 꾸미고 고모는 신부를만 했다니까. 다음 달에 여는 내 개인전에는 이 작품도 난 출품하고 싶다. 숙부님. 지난번에 써준 그 사행시의 뜻을 알아보았느냐? 내가 숙제로 주었었지. 숙부님. 아직 못 알아봤다면 이 자리에서 내 풀이를 해주마.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여, 그대 내게 붉은 피리를 주었네. 그 피리 썰이 고운 것은 그 얼굴 곱기 때문일세. 넌 네 아내 미모와 붉은 피리 썰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는 것 같다. 고모의 주책도 주책이로니와 결코 네 안도 지각 있는 여자가 못돼 네 귀에다 대고 피리를 불어대다니. 그럼 모두가 사실이군요. 아니다.
네 아닌 네 귀에다 대고 말을 옮길 때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대목이지. 고모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대관절 뭡니까? 그 내막이라는 것이. 네 모친이 잉태를 못했다는 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널 얻어다 기른 것도 맞는다마는, 그러나 너 동호는 내 형님, 즉 너희 아버지가 어디서 여자를 보아 얻은 친아들이다. 그러니 네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익히 알 수 있을 게야. 너는 분명한 우리 권씨 가문의 핏줄이야. 다시 말해두지만은 넌 우리 가문의 종손이면 내 조카다. 내 아들들이 만호, 석호 경호이듯이 너로 학렬을 따라서 권동호, 박정민이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럼 절 낳아준 생모는 어떻게 됐나요? 이놈아, 꼭 네 입에다 생모를 올려야 되겠느냐? 2달도 안 된 핏덩이를 가슴에 안아가지고 지금까지 키운 내 형수님은 그래 네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야. 끝내. 알겠습니다, 수모님. 이웃집에서 얻어다 온실 속에서 곱게 기른 강아지처럼 왜 남자가 자기 줏대가 없어? 자,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뭐라고? 내 도장은 찍었어. 네 도장만 찍으면 돼. 자기 이혼병에 걸렸어? 쩍하면 이혼이래. 더 이상 날 우롱하지 말어. 그래, 난 근본이 더러운 놈이야. 일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네 쪽에서 이혼하자고 나서야 오를걸? 여하간 세상에 별 이혼 사유 다 보겠네. 남편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려준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시끄러워. 비록 그것이 진실이었다 해도 무슨 앙심이야? 무슨 심술이야? 하물며 진실이 아닌 거짓을 고자질하고 우롱하고 깔보는 여자하고는 난 인생을 같이 할 수 없어. 어서 이 합의문서에 도장이나 찍어. 그것이 무슨 고자질이야?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고 무슨 못할 말이 있어? 좋아요. 난 이 이혼 합의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할 테면 해. 소가 웃겠다. 내 부모님은 들면 내 아버님이시고 내 어머님이시다. 그럼 이 일을 어떡하나? 나 오늘 자기 친아버지인 박경민 사장님을 간신히 찾아냈는데. 뭐라고? 나하고 전화통화도 됐고 오늘 저녁 만나 뵙기로 했는데. 내 아버님 말고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난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도무지 정에 윤할 이유가 없어. 그 자식을 버린 비인간은. 이것 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 안 만나. 저 이쪽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전화드린 안성혜예요. 무슨 일로 이렇게? 인사드려요, 동호 씨. 아버님이세요. 사장님 아들이에요. 박정민. 잠깐, 이거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소? 피하지 마세요. 추워도 착오가 없어요. 오정아 씨와 박 사장님 사이에 태어난 박정민이에요. 몰라요, 난 그런 사람 잘못 알았소. 사장님. 이만 실례하겠소. 틀림없어. 아버지가 틀림없어. 뭔지 모르게 김성애. 실상 이 죄 많은 내비가 무슨 내비냐?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may the 아유, 박대리님 어서 오세요. 밖에 눈 많이 오죠? 펑펑 쏟아지는데요. 올해는 말 그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어떡하나. 정화가 현재 박대리님 기다리다가 교회를 간다고 갔는데. 그래요? 아유, 용케 외출 나올 시간이 있으셨네요. 네. 하지만 탈영병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마담. rejoices for yonder. 오늘은 그만? 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내일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모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셨군요. 이거 불티가 없군. 내일 크리스마스에 피우려고요. 춥지? 아니요. 이거 손이 차가운데 홀몸도 안 되는 아닌데 이거 안 되겠어. 자. 이거 걸치고 있어요. 괜찮아요. 걸치고 있어. 경민 씨, 응. 저기 찰길이 보이죠? 찰길 따라 쭉 걸어가면 대구와 부산이 되겠죠. 부모님과 동생들이 있을. 왜? 갑자기 아빠 엄마 생각이 났어? 아니요. 전 제 곁에 경민 씨만 있으면 돼요. 그뿐이에요. 다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게 두려울 뿐이에요.
언제 어느 날 경미 씨가 작전 명령에 따라 최전선으로 다시 떠나면 전 어쩌나 하고. 참, 내가 왜 이렇게 방정맞은 소리를 할까? 경미 씨가 어머니 지금 내 곁에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행복 저에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아이 참, 뭘 그리 심각해요, 경미 씨. 아무것도 아니야. 정아, 우리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난 저 풍성하게 쏟아지는 눈, 그리고 정아, 신의 축복과 은총을 받을 크리스마스, 그거면 돼. 만족해. 행복해. 귀대 시간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밖엔 정아에게 알릴 수 없는 내 아픔을 이해해줘. 정아, 우리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태어나거든 아들 녀석이면 내 이름과 정아 이름 한 자씩을 따서 정민이라 이름 짓고, 딸이면 경아라고 지어줘. 사랑하오, 사랑하오, 죽도록 사랑하오. 들어오셔야 해요. 이 애기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경민 씨. When they called out, change partners, and you waltzed away from me. 뭘 그렇게 고민해요? 모든 것이 확실해졌는데. 배반이야 이건. 아휴, 뭐가 배반이에요? 우리끼리 알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내가 배반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배반당했단 말이야. 30년 동안이나 날 속여왔잖아. 난 꿈에도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요즘은 핵가족 시대예요.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도 모시지 않는데 모셔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들 하셔야지. 하긴 일찍들 털어놓으셨으면 우리가 받은 충격이 이다지 크진 않았을 텐데. 아이고야. 그래. 잘들 있었냐? 네, 별일 없었고. 아니 여기 소식도 없이.
예정보다 미리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너희들 덕분에 여기저기 구경도 잘하고 온천물도 실컷 담그고 돌아왔다만. 아이, 집 떠나면 고생이지 뭐. 그리고 또 너희들 생각도 나고 집이 그리워 더러는 못 돌아다니겠더라. 그래. 아니 예정보다 보름 중에서 이 사흘 못 채우고 돌아왔다마는 그저 집이 제일이야. 아, 그동안에 집에 별일 없었지? 네, 없었어요. 안 계세요? 우리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늦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약속을 해놨다고 해서. 그래? 뭐 나가봐야지. 어서 다녀오려무나. 다녀오겠어요. 동호,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얘기군. 하지만 사실인 걸 어떡해요. 다른 친구분들한텐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이희가 받은 충격이 하도 심하고 고민스러우니. 제가 그런 말이나 하고 다닐 한가한 사람입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엔 50억이 넘는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데 그중 누구 하나 속된 말로 어머니 뱃속에서 튀어나온 순간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 초인이 있을까? 나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지. 단지 부모님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는 애정을 중단 없이 다 쏟아준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네가 받은 충격 하나도 크다거나 고민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자네 부모님은 절대 자네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셔. 어릴 적부터 지켜봐온 나 윤진태가 그 증인이야. 글쎄 말이에요. 우리들 여자로서야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든 시부모님이야 다 완전한 남이 아니겠어요?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생부이든 생모이든 하등 상관이 없는데 동호 씨만은 어쩐 일인지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떤 땐 갑자기 이유 없이 화를 버럭내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시무룩 말도 않고 기가 죽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피할 때가 있으니 자넨 소심한 데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남자가 대범치 못하고 꼬장꼬장 사소한 일에도 마음속에 꼭 그 남자가 그냥 시끄러! 이것 봐요. 배 안 고파? 안 고파요. 저희 둘만 나가서 외식을 하고 우리 늙은이들은 집에 찬밥이나 먹으라는데 차라리 굶는 게 낫지. 며느리가 바쳐다 준 상을 받기엔 다 틀렸어 이젠. 뭐가 다 틀렸어요? 다 틀린 시대야. 시대가. 애들이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을까요? 글쎄,
전기밥솥에 점심 저녁 지어놨어요. 냉장고에 마른 반찬하고 찌개도 있으니 데워서 차려 드세요. 우리 걱정 마라. 우리 늙은이 굶어 죽지 않을 테니.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어요. 너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 들어온 지가 벌써 언제냐? 그동안 어느 하루들 일요일 아니고 갯날 아니고 모임 없는 날 있었니?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럴 처지도 아니신 것 같은데요? 뭐야? 며느리는 뭐 부엌일이나 빨래 청소나 하는 식모고 애나 낳아주는 여자예요? 이 집은요, 파출부도 두고 저 굴속 같은 부엌도 고칠 만한 경제적인 여유는 넉넉히 있다고 봐요. 또 늙음하게 덕을 보자고 강아지처럼 데려다 기른 자식도 이젠 다 커서 돈벌이도 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응? 이 사람 얘기는요, 여기 기다리시던 태기가 있잖아요. 임신 3개월입니다. 그래서 입도 신하고 먹을 것도 못 먹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부엌일도 힘들고 또 밥상을 차려들고 마당 대청을 거쳐 안방까지 가기도 힘들어서 부엌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얘기죠. 알아요. 강아지처럼 얻어다 기른 아들? 아니면 10달 배를 앓고 낳은 자식이에요? 백일사진, 돌사진이나 보여준다고 속아 넘어갈 일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감출 수 있는 비밀이 따로 있지 그런 거는 못 속여요. 여보! 여보! 아버지! 아이고 여보 좀 잘해요. 여보! 아이고 여보! 슬라이 콘젠슈. 안심들 하십시오. 노인성 고혈압입니다. 여기 컴퓨터 촬영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병세는 아주 경증입니다. 좌측 손해 부위에 미세한 혈관이 약간 터져서 응혈됐지만 수시간 내로 흡수되면서 의식은 곧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시니. 네, 모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나가들 주세요. 환자를 위해서예요. 아이고. 네, 우리 병원 규칙이니 협조들 해주세요. 자, 다들 나갑시다. 자, 누님 가시죠. 자, 형수님, 자, 나가시죠. 자, 어서 나오세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오늘이 무슨 날이냐? 너희 아버님 생신인 것도 모르고 일요일인 것만 알아서 아침서부터 기어들 나가? 오늘 저녁 때 우리 일가들 모두 너희 집에 모여서 생신 축하해 드리려고 그랬다. 어?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어? 자, 누님 명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아유, 그건 와. 30년 가까이 애지중지 자식 키워준 보답이 이거란 말이냐? 내 동생 살려내! 이런 부모 은공도 모르는 짐승 맞는 못된 것들아. 누님, 이미 일은 닥친 겁니다. 어서 가시죠. 자. 아, 옳게 발이 떨어지나? 글쎄 가요, 누님. 내 동생 살려내! 잠깐만요. 아니, 우리 이 일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네요. 우리들 때문에 아버님이 병이 생기셨나요? 뭐라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살려내라니. 마치 우리들 때문에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 같이. 참, 닥터윤. 저 아까 분명히 말씀 들었어요. 발병의 원인은 노인성 고혈압이라고요. 충격이란 말도 했습니다. 동호, 나 좀 보지. 내 이래서 근본 없는 지집에 함부로 집에 들여놓는 거 내가 아니라고 그랬다.
자네의 괴로움 이해는 가네. 자네가 부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느끼게 되었다는 감정은 우리 의학계의 용어를 빌린다면 거부 반응 혹은 거절 반응이라고 하지. 이런 거부 반응은 우리 의학계에선 흔히 인체의 장기 부분을 이식 수술할 때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 사회학자들도 인간관계, 가족관계,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의 부모에 대한 그런 반응쯤은 시간이 가면 자네의 지성으로서 넉넉히 소화 극복할 수 있다고 난 믿었었어. 혹시 극복 못하는 원인이 자네 부인에게 있는 거 아니야? 난 방금 그걸 느꼈네. 아이고, 이러다간 올케마저 일 내겠구먼. 아이고, 집안이 망하려면은 며느리 턱에 수염이 난다더니 이 꼴 저 꼴 안 보면 돼요. 이거 딴 살림 내보내. 비극의 파장을 최소한 완충시켜보려고 한때 난 거짓말까지 했어. 동호는 내 형님이 어디서 여자를 얻어오던 친자식이라고. 말단 행운으로부터 출발해서 고든 성품 하나 가지고 중역까지 지내다가 은퇴하신 내 형님. 부인이 불임이라고 해도 어디서 여자를 하나 얻어서 자식을 얻을 과단성 있는 성품도 아닌 노인데 왜 부친으로 못 모시겠다는 거냐? 여러 얘기 필요 없어. 응? 기른정을 마다고 하니 따로 나가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응? 너 시어머니하고도 방금 얘기했다. 아파트 한 칸 얻어줄 용의가 있으니 딴 살림 나가라고. 우리더러 나가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핏줄을 찾으니까 내 생각에도 너희들 생부 생모한테 돌려주고 싶다만 생부 박정민 씨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카나다로 이민을 가셨고 그리고 너희 생모는 오래전부터 행방을 모른다. 좋아요. 나가 살 테니 이 기회에 이댁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뭐라고? 아니, 이 지지배가? 제 남편은 그동안 두 분을 즐겁게 해드렸고 법률상으로 이댁의 장자이자 외동이에요. 상속받을 권리가 당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몸속에는 이 권씨 가문의 대를 이을 핏줄이 자라고 있고요. 뭐가 자라고 있어? 핏줄이요? 이런 땐 핏줄 한번 편리하구나. 이혼이요, 이혼. 당장에 이혼시킬 거요. 이혼이요? 아니 내가 고모님하고 살아왔어요? 자네 고민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의학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거부 반응 혹은 거절 반응이라고 하지. 하지만 그런 부모에 대한 거부 반응쯤은 자네 지성으로 넉넉히 소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넌 아름다운 아내의 붉은 피리썰에 너무 귀를 기울인 나머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었다.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었지. 이 울긴. 동호는, 내 아들 동호는 왜 안 보이지? 자, 형님, 저희들은 연락 받고 왔습니다만 나 동호하고 꿈을 꾸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만 나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편안히 지내고 싶어. 여기 서울집은 동호 내외한테 맡기고. 이 사람아, 서울집을 주긴 왜 줘? 부모님, 동호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에요. 우리들 부모로선 전과 다름없고 괜찮지만 그 애들로선 부모 섬기기가 서먹하고 어려울게 해요. 사람아, 정을 띄게, 정을 띄어. 그것들은 자식들이 아니여.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서도 샌다더니 뭐? 시부모님이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라서 정이 안 들어? 어서 썩 발길을 돌려 나가지 못해? 어디 친정이라고 기신기신 문턱을 넘어들어와? 어서 썩 꺼져! 여보, 우리 고향에 내려가 살자고. 우리 자식끼리 든 즐거움만을 추억으로 되씹으면서 살아도 우린 행복해. 자식들은 크면 새들처럼 둥지를 날아가 버리는 법이야. 옛말에 넓은 바다는 메워도 사람 못된 거 욕심은 못 메운다더니 뭐 재산 상속해달라고 기가 차서. 내 아들 동훈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건 말건 아이고 뭐로로 신경을 쓰고 그래. 그래요, 저 형님. 지금은 아무 생각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설령 지 남편이 흔들려도 다독다독 추스려서 재워야 할 예핀네가 먼저 설치고 나서서 집안을 소란케 해? 이거사, 너희는 평생 청춘일 줄 아냐? 너희는 안 늙을 것 같아? 너희도 다 늙는다. 평생 청춘 아니야. 네,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경우 우리는 인연을 따지고 운명을 따지고 이럽니다. 오늘의 드라마도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문제뿐이 아니라 만남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관 선생님 드라마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느낌이 참 착잡합니다. 그 부모 양부모죠. 자식을 갖다 키우는 동안의 내리사랑, 이건 무슨 장차 보훈을 받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온갖 정성을 전부 다 쏟아서 키웠는데 결과가 매우 좋지 않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똑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 교수께서는 어떠십니까? 산업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성을 이렇게 상실해 간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네. 이게 극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인데 역시 마음이 착잡합니다. 네. 착잡한 분 두 분 모시고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드라마 속에서는 며느리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왜 며느리는 그 남편의 뿌리라고 그래야 됩니까? 네. 그걸 찾아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 당돌하고 똑똑한 며느리도 있을 수 있다. 그 남편의 뿌리를 찾아주려는 그 의도가 무엇 때문에 그 며느리가 그렇게 했을까? 난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그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이 며느리는 그 시집을 와가지고 들어와서 남편의 뿌리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 젊은 아내를 통해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아들의 태도가 바뀌어지죠. 예.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네. 상당히 극적으로 이게 극화한 건데, 네. 그 상당히 좀 고민을 하지요. 네. 내가 그랬었나. 그러나 자기가 아까 그 친구가 말한 대로 누가 태어나면서 자기 어머니의 배를 기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건 주위에서 이 얘기해 줌으로 인한 그 의식화를 통해서 그 느끼는 겁니다, 본인은. 근데 본인이 의식을 느끼면서부터는 그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친부모로 조금도 흠이 없고 다름없이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도 그 부모에 대한 효심이나 이런 것이 아주 조금도 변함이 없는 정상적인 이런 다정다감한 그런 아들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테서 이 얘기를 듣고 극적으로 이렇게 돌변한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지요. 네. 선생님께서는 왜 아들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 아들은요, 원래 효자였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에서부터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토종꿀, 뭐 영지 버섯 한 것을 전부 다 사가지고 올 정도로 효자였는데, 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 난 부모가 아니고 길러준 부모였다는 것을 마누라를 통해서 들었을 때, 신부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떤 그 표현을 아까 그렇게 했어요. 배신이다고. 그러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장부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신랑이 좀 똑똑하고 세상 물정을 알았더라면 그때 당돌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 너는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좀 처음에는 화도 냈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그걸 알았을 때 당돌하게 변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변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오신 다음에
그 아무래도 대화를 통해서 자기 출생을 알고 이해가 가도록 했어야만 되겠고 또 마누라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 측에서 말이 없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왜 부모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될 터인데 왜 우리 저한테서 이런 얘기를 듣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부모의 입장을 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걸 미리 얘기 안 해줬느냐. 이 부모는 그런 걸 얘기해 줌으로써 이 자식이 친부모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다, 멋지지 않을 거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부모가 얘기해 준 거는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자식한테 그런 거를 얘기해 줌으로써 자식이 충격을 느낄까봐, 자식의 심리적인 갈등이 오고 충격을 느낄까봐 내리사랑,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충격을 안 느끼게 하자는, 자식을 위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더 얘기를 안 해줬다. 전 부모의 심정을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여성들 또 남성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여쭤보죠. 드라마 속에서 며느리가 재산 상속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도 또 재산을 주려고 그럽니다. 부모님, 시부모님 시골로 내려가시고 재산 다 자기 차지가 됐을 때 이 며느리는 아주 끔찍하게 행복하겠습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남으로써 자기도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알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젊은 며느리가 그 정도 똑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네. 30대 후반이나 이렇게 40대 정도가 할 수 없는 일들을요. 네. 정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대담하게 해내는 10대나 20대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볼 때는 이런 며느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비밀을 이 아들 하나만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아들 하나만. 근데 그걸 알고 났을 때 아들의 태도가 우유부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적극적이었는데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자의 태도가 너무 당돌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교묘하게 깨가 참 많은 며느리 같아서요. 그 숙부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예쁜 며느리의 네. 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사고력이 조금은 마비되고 무뎌지고 조금 그래 된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남편의 비밀을 안 다음에 말이죠. 의식적으로 남편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전부 외식만 하고 매일 저녁 또는 일요일에 낚시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는데 그건 혹시 그 며느리가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다 방황하는 남편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려고 그런다. 그런 차원에서는 보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정을 해주려면 우선 신랑을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야죠. 근데 괴롭죠. 신랑 쪽에서는 어머님을 두고 아버님을 두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나가서 외식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네.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안 하셨죠? 네. 전쟁 6.25에 대해서 좀 들으셨습니까? 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 드라마의 비극도 원천적으로는 6.25 때문에 난 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전쟁이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왔다는 거 엄청난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전쟁을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고 전쟁이라는 게 저렇게 당대에 안 끝나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전쟁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결혼하셨죠? 네,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자기 자신이 네. 이 드라마 속의 그 동호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와이프가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래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처신하셨겠습니까? 전 내적으로 상당히 먼저 충격을 받았겠죠. 네. 그렇지만 말 표현을 하자면은 아내 앞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일단 전 따지겠습니다. 사실 낳아주신 부모는 그 몇 개월 만에 자식을 팽개친 상황인데 정말 길러진 그 은덕을 생각할 때는 난 별 문제가 그 비중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의 그런 도전적인 질문은 무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혼 상대자는 꼭 친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네. 상황에 따라서 괜찮다 이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집이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부모가 아니다 했을 적에 혹시 본인의 그 처신이 이 드라마 속의 며느리처럼 되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리라고? 오히려 남편을 더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며느리 역할이. 네. 비슷한 질문 드려보죠. 만약에 그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적에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딱 갖다 대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충격적인 방법으로. 아니요, 저라면은 그걸 남편한테 알려준다기보다는 자기가 진정으로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면 그걸 자기 가슴 속에 넣어두지 남편이나 기타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며느리와 그 아들이 그 의사로 있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참 며느리의 사고방식과 아들의 그 지금까지 그 사고방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성격적으로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분은 조금 적극적인 부인을 택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조화가 필요하니까요. 가정에서는요. 그럼 적극적인 부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의 저 동호 내외는 어울리는 내외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원인이요. 물론 남편에도 있지만요. 그 여자가 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랄까 이성적으로 해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이 그 남편이 못하는 것을 여자가 하는 게 무조건 다 적극적으로라고는 표현하기가 좀 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며느리는 말입니다. 병원 문턱에 와서 서는 걸로 끝났는데 친정엄마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근데 좋은 며느리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끝내 저렇게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영악한 것 같고 그 상태로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부모님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게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시부모님에 대한 어떤 질투라고까지는 뭐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돼갖고 그게 약간 발산된 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발산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도 그런 거를 나중에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님한테 친정어머님한테 들은 그런 말을 많이 생각하면은 좋은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 선생님, 이 며느리가 점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좀 도전적이고 특히 남편에게 도전적이고 그 남편의 효도를 그 째째한 남자라고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물건 산 거 죄주서 섬기면서 네. 며느리는 왜 그 남편의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질투합니까? 못마땅해 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며느리는 그러겠죠. 결혼을 해서 이제 네. 새 신부라는 부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부모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관심을 왜 안 쏟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며느리 자체도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친정 부모에게 가서 한번 결혼을 했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되고 그쪽에서 네가 받들어야 될 텐데 오지도 말라고 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네,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고모가 얘기한 거 무슨 뭐가 분명치 않은 여자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혼자서 길렀다고 해서 뭐 뿌리가 없거나 배울 가정 교육을 못 배웠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이제 고모가 심하게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가 좀 현대화시키면서 네.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우선 뜻에서였을 부엌부터. 것이야. 그럼요. 네. 그런 뜻에서였고 또 그 많은 경제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필 이렇게 재래식으로 살면서 자꾸 너는 부모 네. 또 그렇게만 하느냐. 네. 그거 뭐든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의논해서 하자. 네. 이런 식으로. 그거는 효심에서가 아니라 네. 자연적으로 길러준 부모기 때문에 안 계실 적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오신 다음에 의논해서 하자는 것은 남편도 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주 그 가망이 없는 며느리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아, 네. 왜 그러나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며느리는 그 인간으로서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도 결격 사항이 많다. 우선 교양이 부족해요. 가정교육을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라난 네. 여성이 아니겠느냐. 이 사회라는 거는 한 사람의 뜻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자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하던 살림을 시어머니한테 물어도 안 보고 자기 멋대로 전부 다 개조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암만 현대사회 그 젊은 며느리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점을 제가 느껴보는데요. 이러한 잠재 의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며느리들이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러한 잠재 의식들은 가지고 있는 젊은 며느리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당돌하게 그걸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그렇게 실천하는 며느리들은 별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배 선생님 보시기에는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자들이 오면 숨기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그러죠. 왜냐 그러면 밖에 알려지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독차지, 자식의 네. 독차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회의하게 되고 네. 지금 드라마 속에서도 부인이 알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부모가 어느 때 시기를 발현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아이다. 이렇게 해서 길렀다 하는 식으로 알려주면 충격도 없죠. 네. 그러나 우선은 그 비밀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는 것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욕심일 겁니다. 이 교수님 외국에서는 양자들이 올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담보에서 앉지 쉬쉬하고 이럽니까? 외국의 그 사례를 제가 직접 아는 것이 한 대석 케이스를 아는데요. 네. 제가 잘 아는 그 외국 생활할 때 잘 아는 가정 중에 하나가 그런 걸 봤거든요. 봤을 때 그 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알았어요. 의식을 했죠. 안다는 것보다. 그걸 의식하는 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를 얼마 주고 사왔어. 아들, 딸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그 장난감으로 나를 사온 거 아니야. 이렇게 진심으로 대들 때 그 부모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진통을 앓았는데 그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그 참 지혜롭게 해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태우고 멀리 그 황야로 갔습니다. 황야로 가서 거기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서는 차가 끊어지고 오도 가도 차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목말라 죽습니다. 근데 한 30분, 10분만 지나가면 차가 안 보이거든요. 지평선 너머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후에 다시 와서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분노 반, 이해할 수 없는 것 반, 그러다가 자기 아빠와 엄마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깨어났지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설명하기를 인생은 이렇게 만나는 거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늘의 뜻에 의해서 나왔고 또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게 다시 태어난 거나 똑같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를 낳고 헤어졌지만은 이것이 제2 인생으로 우리 집에 와서 태어났다. 이런 것을 겪은 뒤에는 진짜로 난 엄마나 조금 더 다름없이 서로가 똑같은 상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여러 번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들으셨지만 말이죠. 오히려 저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줌으로써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숨기고 숨기다가
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주는 바람에 드라마 게임처럼 되고. 서구 사회는 그 가문이라든가 가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양부모의 경우에는 무자식이다. 이 가계를 잇고 싶다. 그 가문과 가계다. 이제 그러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러한 욕구가 한국의 양부모들한테는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네.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고 말입니다. 애한테 충격을 줄까 봐 알려주지 않고 키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형식으로 알았을 때 그 충격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저는요, 충격이 크고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그 박대희의 그 네. 소신이 좀 남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라 하고 네. 싶어요. 그 전시는 전시지만 얼마든지 지금 며느리가 그 사장님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가 있는데 왜 그 어린이 난 부인을 못 찾았을까? 그랬으면은 이제 이 부모들은 어느 시기를 택해서 알려줬어야 될 텐데 결혼할 때까지 못 알려준 것이 이제 험이지만은요. 저의 생각이라면은 아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새 며느리 없고 알려줬을 겁니다. 네. 그러나 요즘 그 양자를 해간 부모님들은 혹시나 알까 봐서 어려운 것은 양쪽이 충격을 받아요. 자식에게만 충격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충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택해서는 알려줘야 되겠지 하는 것은 있지만은 못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고요. 네. 남자분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으면 이 차제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신랑 되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또 박대희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선생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들의 네. 모든 남자들이 책임 있는 앞으로 행동을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사실 인간성을 상실해 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기적이 돼서 자기에게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에게 괴로운 일은 조금 더 먼지 털듯이 털어내버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사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책임을 지고 또 그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뗍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박대희에 대한 얘기도 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드라마에서는 그걸 이제 취급을 안 했어요. 마련 그 아버지지요. 그 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합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이런 일들은 또 사회에 지금 현재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례가. 그래서 전쟁 후유증이죠. 그렇죠. 전쟁 후유증과 산업 사회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구 사회 말씀하셨는데 서구 사회가 양반이나 가문을 찾지 않는 걸로 저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스위스 처녀에게 결혼은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 찾아가 보는데 어떻게 그 혈통을 중시하고 족보를 가지고 있고 가문과 양반을 찾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그 가통이 있는 집안에 이 명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수십만 프랑씩 파운드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족보를 찾았다 이게 찾아서 족보를 수정하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몇십만 불을 내고 족보를 올리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런 그 사회에서도 이렇게 지낸 것을 보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그런 심정이나 윤리는 다 똑같은 줄로 압니다. 박사님 그 양자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따져볼 때 말이죠.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식이 없으면 결국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늙어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양부모의 경우에는 그 노후에 자립생계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없죠. 노인들 85%의 노인들이 젊었을 적에 버는 돈을 자녀 양육 교육비로 다 투자하고 노후는 자녀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 같이 그렇게 당돌한 며느리들을 맞으면은 그 노부모는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돼서 수명이 길거든요. 노후 생활 20년, 30년 매우 고통스럽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에서 그 연금제도가 장차는 개발해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노후가 되면 자녀 의존적인 상태가 아니라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 현재 당장 노인이 된 사람들은 오늘의 젊은 며느리들이 좀 극진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뭔가 봉양할 그러한 사명의식 같은 걸 느껴줘야 오늘의 노인들은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의 노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외국에서도 5, 60년, 100년 전에는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고요. 네.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그 가족 제도가 자꾸 바뀌고 또 부모와 또 자녀 그 간의 그 인간 관계가 변이 돼서 지금 선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차마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의 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참 서글픕니다. 네. 예. 그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얘기를 마무리도 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드라마 속에 며느리, 아들, 또 그 고모 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충고를 해줘야 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먼저 배 선생님께서 며느리에게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찾고 주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순서적으로 따져서 해라 하고 싶고요. 또 자기 그 봉양한다는 거 부모님이 계시면서 자기 친정 부모님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옆을 돌아보면서 행동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전 양자 네. 아들인데 양자죠 결국. 네, 그렇습니다. 양자에게 한 말씀 하시죠. 양자 그분은 그 부인을 좀 한때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너무 부인의 그 손아귀에 꽉 쥐어 있는 네. 그러한 모습을 봤을 적에 그 답답하기 짝이 없다. 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시골로 내려가시겠다 그러는 두 분 부모님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심정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지만 막상 내려가게 되면 더 외롭습니다. 새로운 생활권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씬을 보니까 며느리가 상당히 그 침통하게 깊이 회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그 아들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둘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화목한 가정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지고 이런 것이 어떤 또 신앙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만남의 인연입니다. 한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별의 인사조차 못하고 헤어진 세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 게임도 그렇게 헤어진 세대들의 후손들이 앓고 있는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만남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들 주변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해야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전쟁 같은 게 있으면은 사랑하는 법을 아무리 알아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들은 사랑하는 법을 생각하면서 잠듭시다. 감사합니다.